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전진영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한미정상회담에 맞춰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44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적극적인 경제외교 행보에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집중 육성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직접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생생 이슈 인터뷰 코너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종목 추천이나 시장 분석 같은 컨텐츠들 접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조언 신중히 보셔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그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2부 돈 되는 경제법에서 그 피해 사례와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5월 24일 월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외교에 무게가 실렸던 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협력과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하셨고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지 총평부터 좀 먼저 해주신다면요. 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이제 도약하는데, 이제 미국의 어떤 첨단 기술과 이제 우리의 어떤 이 제조업이 이제 결합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네. 특히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었죠.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 거랬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과 미국이 경제를 가지고 다시 동맹 관계를 맺는 이런 큰 획을 그었다 생각하고요. 네. 또 대통령께서도 뭐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쯤 돼가지고 그때 한미 FTA의 어떤 돌파고 이런 거에 비견될 만큼 큰 획을 그었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동맹을 맺는데 큰 획을 그었다라고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 미국 순방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가 우리 정부의 실탄이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은데요. 네. 이 실탄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이번 네.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좀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면요. 사실은 이제 우리 반도체가 세계 최강의 어떤 수준에 와 있거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비메모리 분야에서 가지고는 지금 대만의 이제 TSMC에 밀린다 그러는데, 그 나머지를 제외한다라면 최강이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미국 경우는 이제 이 반도체가 필요로 하고, 미국은 사실 반도체의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진 반면에 그거를 제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한국을 필요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큰 시장,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설계를 한다든지 첨단 반도체 어떤 사용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시장을 좀 공고해야 했다는 이런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배터리가 그냥 배터리가 아니고 사실은 미래차, 특히 이제 전기차란다든지 이런 쪽에서 필수적인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 경우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이제 이 세계 최강 수준인데, 이제 중국에 굉장히 추격을 받아가지고 역전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사이에 이 전기차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돌아가지고 이제 우리도 전기차 시대로 가겠다. 이래 되면서 이제 한국을 손을 잡은 거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란 거대 시장을 이제 우리가 선점할 수 있고,
반면에 지금 중국은 그런 배터리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장이 지금 사실은 이제 배터리 경우가 우리가 이제 중국에 많이 했는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 쓸 땅이 이제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기존의 유럽과 미국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좀 탄탄한 글로벌 시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규모가 44조 원가량입니다. 뭐 굉장히 네. 통 큰 투자, 선물 보따리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이런 투자가 뭐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나 미국이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뭐 우리나라 기업인들 이를 세워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그건 이제 본심이라 생각합니다. 뭐 그냥 공치사가 아니고요. 본심이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의 액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바이든 대통령 경우는 그 미국이 세계 경제의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지금 그런 과제를 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이 제조업 중에서 첨단 제조업 분야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국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배터리,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바이오 등등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수준이 높거든요. 예. 근데 그 한국과 이제 미국이 손을 잡게 되면 어쨌든 간에 미국의 어떤 지위도 탄탄해지는 사실은 그냥 돈의 액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의 어떤 위상 회복에 큰 기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액수도 액수지만 어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네. 약간 좀 비슷한 면으로 가는 쪽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미국에서는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는 뭐 우리가 마냥 다 주기만 한 건 아니다. 상호 투자도 있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뭐 퀄컴이나 듀폰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게요. 서로 이게 주고 받는 이런 관계거든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자본을 투자했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우리는 또 미국의 첨단 기술을 좀 배울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이게 직접 우리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니까요. 아까 퀄컴이라든지 듀폰 이런 데가요. 네. 근데 그런 쪽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단계 더 가야 될 그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일본을 좀 따라잡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중국의 추격을 물리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첨단 기업들과 예를 들어가지고 제휴를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기술 이전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40조 이상에 투자한 그 이상의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건 사실은 일방적으로 준 건 아니라고 하는 정부의 말이 좀 맞다 생각합니다. 네. 이 듀폰이랑 퀄컴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퀄컴은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반도체와 이제 통신 이런 쪽의 회사고요. 예. 그다음 듀폰은 이제 화학 관련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반도체나 통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어떤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란다든지 최근에 이제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메타버스라고 말이죠. 네. 가상세계라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주 이런 관련 부분들은 다 이제 그런 영역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고급 기술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보따리를 풀게 되면 우리는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지고 사실은 부가가치를 높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듀폰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 첨단 소재죠. 물론 화학 물질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게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우주선에 들어가는 이런 거라든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그런 이 물질들인데요. 그 기술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도 우리한테 잘 안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뒷복이랑 손을 잡게 되면 어쨌든 간에 조금은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보람이라 생각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원전 부분도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한미 양국이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 네. 사실 이 정부의 기조를 놓고 본다면 이 원전이라는 키워드가 좀 갑작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번에 가장 깜짝 놀랐던 부분은 사실은 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신문에 이미 좀 보도가 됐는데요. 네. 원전 부분은 사실 현지에 가가지고 뉴스 나오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봐요. 우선은 지금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게 원자력 준비라고 하는 게요. 일종의 이제 에너지 안보라 할까요?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 경우가 이제 이 원전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치고 또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중국 러시아가 이제 싹트리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원자력 건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규 수주를 대부분 러시아가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또 두 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중국 경우는 산둥성 바로 앞에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 서해죠. 거기다가 어떤 해상 원자력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남중국해도 만든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원자력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원자력 이 건설을 시공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기자재 산업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없는데 그럼 한국이랑 손잡아야지 이래 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경우는 이제 원자력 기술을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배워와가지고 이제 한국형 원자력까지 만들 정도로 기술 수준이 따라잡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요번에 이제 원자력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그럼 미국이랑 손잡고 그러면 뭐 세계 시장에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에너지 안보, 원자력, 특히 이제 요즘에 원자력 자체가 다시 재조명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탄소 중립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환경물질을 피해가는 거요. 그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 원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먼저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마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이랑 우리 문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런 뭐랄까 조금 생각을 바꾸신 거 아닌가. 마치 그것도 옛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부시 대통령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좀 진도가 나갔습니다. 네. 아마 지금 똑같은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양국의 정상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요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이게 세계 지형으로 봐가지고 이쪽 면도 좀 생각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 그것도 한국과 미국에 예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원전 동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원전 동맹이다. 예. 예. 미국은 이제 첨단 기술 가지고 있고요.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우리 경우는 거기에 이제 시공을 할 수 있고 기자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반 지출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중국, 러시아가 하는 것보다 기술은 좋고 그리고 아마 비용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가 중국에 못지않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사실 탈원전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어떤 원전 해외 진출 관련 이 대목을 탈원전 정책 쪽으로 어떻게 항로를 좀 변경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는 조금 수정했다고 좀 보는 편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원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워낙 단호하게 탈원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랑 같이 손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시야를 넓히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탈원전 특히 이제 원자력에 아주 극구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실망이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은 이제 원자력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그렇죠. 걱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사실은 이제 기술이 더 좋아지면 안전도도 또 올라갈 텐데 아무래도 기술은 우리보다 이제 미국이 한 수 위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원전이 대형 원전이 아니라 요즘에 소형 원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소형 원전은 사실 또 대형 원전보다는 기술이 또 한 수 위예요. 근데 지금 우리 경우는 이 소형 원전 경우는
앞으로 아마 세계 시장이 대형운전보다는 좀 더 커지니까 그 점에 있어가지고 미국과 손잡고 소형 원전 사업에 진출한다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전도 챙기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안 그래도 지금 탈원전 때문에 원전 산업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창원이란다든지 이런 지역 경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손잡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발전시키면 국내에서 이런 안전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은 어느 정도 좀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가 제일 예. 걱정하는 거는 이제 원전의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위험성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과학기술 영역인데요. 근데 그 부분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나라니까 유리한 거고, 또 우리가 그게 이제 시공이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분야가 5G, 6G, 오픈랜 이런 네. 차세대 미래 기술인데 네. 뭐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구체적인 투자액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네. 이 내용이 사실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네.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차세대 기술들인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통신에서 5G 기술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그 5G 기술이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5G 기술도 우리가 지금 뭐 중국보다는 앞서 있지만 중국이 거의 따라잡고 반면에 미국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술은 있지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위협 때문에 이거를 5G에서 6G로 빨리 가버려야겠다. 예. 그리고 또 이 기술이 이게 이 통신 기술이라는 게 통신 장비 만들고 통신 소프트웨어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쪼개버리겠다. 네, 이게 자꾸 이제 미국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뭐 도청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통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쪽에도 뭐랄까 뭐 원천 기술이라 할까요? 그런 첨단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중국을 물리치는 데 있어 가지고 같이 6G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미국 경우는 그런 기술 표준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5G든 6G든 이런 부분들이요. 기술 표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기술 표준을 만드는데 이제 미국이 앞장서고 한국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이 통신 분야가 그래도 강한 나라인데요. 이 통신 강국의 위치를 미국과 손잡고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단순하게 기술만이 아니고 기술에 대한 표준까지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 표준을 만들고 한국이 네. 그에 따르면 이제 중국의 어떤 이런 맹추격을 좀 따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경제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방식의 하나로 작용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였습니다. 한 발 빠른 경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깊고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여의진 대리 전화 연결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품목이 오르고 내리는지 먼저 장바구니 물가 전망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삼겹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겹살은 전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식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요. 네. 더욱이 지난 5월 초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산지 출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내 삼겹살 가격이 100g에 2,500원 정도로 전주 대비 5.8%가량 올랐는데요. 거기 돼지고기 수요가 4월에서 9월 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사후 삼겹살 가격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삼겹살과 떼놓을 수 없는 상추 가격 또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상추와 같은 엽채류는 여타 작물 대비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농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요. 네. 이 여파로 출하 작업이 지연되면서 상추 가격도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상추 가격 100g에 870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7.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주말에 상추를 사려고 하다가 너무 비싸서 좀 놀랐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지는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처음 알았고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왜 상추 가격이 요즘 올랐나라는 그 의문을 좀 해결하실 것 같습니다. 참, 이 코로나19 여파가 농수산물 가격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영향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품목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분들의 생활 양식이 집 밖보다는 가정을 중심으로 바뀌셨을 텐데요. 네. 그러다 보니 외식보다는 가정에서 직접 밥을 해먹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쌀이나 콩과 같은 식량 작물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두 작물은 전년도 태풍과 장마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재고량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가정 수요 또한 증가하다 보니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 현재 쌀 가격은 20kg에 61,500원, 백태 가격은 500g에 5,600원 정도로 두 작물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쌀을 안 살 수는 없고, 네, 쌀을 사실 예정이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는 품목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좀 저렴하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품목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수산물 좋아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네. 매년 이맘때쯤이면 다양한 과채과일이 우리 입을 즐겁게 하지만 수산물만큼은 예외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항기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정부가 어항기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대상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 총 6종인데요. 이들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약 10에서 30%가량 낮은 가격으로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공급될 예정이에요. 한동안 비싼 생선 가격으로 장바구니 담기를 망설이셨다면 당분간은 부담 없이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갈치랑 조기가 원래 좀 비싼 품목인데 이번 주에 좀 싸다고 하니까 장바구니에 담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제철 농산물은요? 네, 이번 주 코로나19도 번쩍 이겨낼 수 있는 건강 먹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추인데요. 네. 부추는 천연 자양강장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 B군 함유량이 높아 피로 해소에 탁월한 식품이에요. 특히 따뜻한 성질로 감기 예방과 복통 해소에 좋아서 예로부터 몸이 허할 때 기력 보충을 위해 섭취하곤 했습니다. 네. 좋은 부추를 고를 때는 색깔이 선명한 녹색을 띠고 만졌을 때 촉감이 부드러운 것을 골라야 하고요. 또 끝부분이 마르거나 뒤틀려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작은 일에도 피로가 금방 쌓이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기력 회복에 탁월한 부추로 상쾌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여의진 대리였습니다.